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안함 사고를 먼저 분석하기 전에 밝혀내야 될 일이, 천안함이 과연 혼자서 초계 임무만 띄고 순찰만 했느냐,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했었느냐, 그것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에 침몰했고요. 그리고 그 침몰했을 당시의 보도에서는 한 가지가 누락이 됩니다. 그 누락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에서 3월 26일 그 당시 대잠수함 훈련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방부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월 29일이 돼서야 다음과 같은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천안함은 독수리 훈련 참가 중이었다. 3월 29일에요. 천안함은 사고 당시 한미 양군이 벌인 2010년 독수리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함포 사격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미국 이지스함 2척, 한국 이지스함 1척이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군함들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지스함이 모두 3척이나 백령도 근해에서 혹은 서해상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3월 29일에 처음으로 서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간 뒤로 국방부는 즉각 내용을 부정하는 보도를 냅니다. 즉 국방부는 독수리 훈련은 천안함 침몰과 연관성이 없다. 자, 이때서야 한미연합훈련은 있었지만 독수리 훈련이 천안함 침몰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요, 내용을 잘 보면 잠수함이란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초기에 이 언론 보도에서도요, 잠수함이란 이야기는 없습니다. 독수리 훈련 참가 중 연합훈련이 있었고 이지스함이 참가했었다. 우리 군함들이 참가했었다.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답변에서도 독수리 훈련, 즉 연합훈련만 있었고 잠수함 이야기가 없습니다. 천안함은 경비 임무만 수행하는 함정이다. 그 보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3월 29일 그 당시의 이 논쟁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연합훈련이란 단어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민의 눈과 귀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안함이 인양되고 또 천안함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 마무리 결과로 인해서 5.24 조치, 즉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리고 6월 2일 날, 2010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7일에 이런 보도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미국의 AP통신이요. (6월 7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AP통신이 천안함 침몰 당일, 즉 3월 26일 날 침몰 당일 근해에서, 이 근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120km 떨어진 곳을 근해라고 했습니다. 밝힌 곳은 120km고요. 천안함 당일 근해에서 한미 대잠 훈련이라고, 잠수함 훈련을 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방부가 강압적으로 언론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한미연합훈련조차도 기사에서 빠져 있었는데, 보도가 잘 되지 않았는데, 아예 잠수함 훈련이라고, 대잠 훈련이라는 보도가 6월 7일이 되어서야,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닷새 후에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남 당시 사고 해역으로부터 약 75마일 떨어진 곳, 즉 120km 떨어진 곳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0km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특정했죠. 당일 근해에서라고 말을 했지만 거리를 120km라고 특정을 합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을 타깃으로, 자, 잠수함을 타깃으로 기동 연습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대잠수함 추적 훈련을 했습니다. 대잠수함 추적 훈련. 한국의 최무선호, 한국의 잠수함 최무선호가 순례가 되고 도망을 가고, 미국의 콜롬비아호,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콜롬비아호가 추적을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할 건요, 120km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했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걸 잠깐 기억하고요. 이 보도가 나가자 국방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여기에 응했냐면, 한미 대잠 훈련이 태안반도 인근에서 실시되었다라고 6월 7일이 되어서야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이제서야 밝히는 거죠. 3월 26일 날 천안함이 침몰했는데 대잠 훈련이라는 것을 꼭꼭 숨기고 있다가 6월 7일이 돼서야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AP통신의 보도 이후에 한미 대잠 훈련이 태안반도 인근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고 지점과 170km 떨어져 있어서 잠수함 탐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보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AP통신은 120km 떨어진 곳에서 대잠수함 추적 훈련이 있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왜 사고 지점과 170km 떨어져 있어서 잠수함 탐지가 불가능하다
라고 했을까? 과연 120km와 170km는 무슨 의미가 있길래, 무슨 의미의 차이가 있길래 굳이, 아니 백령도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 대잠수함 훈련이 있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 하면 되는데, 국방부는 왜 굳이 120km가 아니고 170km 떨어져 있어서 잠수함 탐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문장의 차이에서만 보더라도 120km에서는요 잠수함 탐지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0km 떨어져 있다는 것을 AP통신이 이 거리를 말했을 때 이것을 인정하면 잠수함 탐지가 가능했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과 170km 떨어져 있어 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110km라고 분명히 보도를 했음에도 사고 지점과 170km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제시했느냐? 증거 없습니다. 말만 한 겁니다. 말만. 자, 과연 120km와 170km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령도가 여기에 있고요. 경렬 비열도, 국방부 말한 경렬 비열도가 이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요. 예, 이렇게. 백령도와 경렬 비열도. 그러면 120km라면 이 정도에서 훈련이 있었을 것이고, 국방부 말이라면 이 정도에서 훈련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이렇게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지점을 선으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백령도 근해 천안함 침몰 지점 부근에서 선을 연결해서 경렬 비열도 부근에 찍어보니 약 163km 정도가 나옵니다. 160km가 나와요. 그럼 170km라면 이 뒤쪽에서 백렬 비열도 섬 뒤쪽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겠죠. 예, 거리가 이만큼 실제로 160km 차이가 납니다. 이 지점을 점만 찍어 놓고요. 점만 찍어 놓은 곳이 경렬 비열도고 약 160km 떨어진 곳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지점까지 이것이 170km 떨어진 곳이고요. 이 정도가 120km 떨어진 곳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AP통신은 120km 떨어진 곳에서 잠수함 훈련을 했고, 국방부는 170km 떨어진 곳에서 잠수함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이 차이는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국방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0km가 아니라 17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잠수함이 추적 불가능하다. 그 말을 거꾸로 되짚어 보면 170km 이내에서는 잠수함 추적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말이죠.
120km에서는 백령도 부근, 백령도 전후 좌우로 다 잠수함의 추적이 가능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느 자원이 그게 가능했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지스함의 소나 탐지거리, 이지스함의 소나 탐지거리가 놀랍게도요 130에서 190km예요. 이지스함의 소나 탐지거리가. 이지스함의 소나 탐지거리가 그러면 약 얼마가 나옵니까? 평균 160km. 이지스함의 소나 탐지거리가 130에서 190km이고 평균 160km이기 때문에 170km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평균 거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됐다 하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30km도 넘고 130km에서도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그렇지만 조건이 좋으면 190km도 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내보면 160km 정도는 넉넉하게 탐지가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왜 평균 160km를 충분히 넘어야 되냐면 이지스함이 한 대도 아니고 석 대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 이지스함 2대, 한국 이지스함 1대 해서 모두 석 대가 있었기 때문에 평균 거리에서는 무조건 탐지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AP통신의 120km 거리에서 훈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130km 안쪽에서 거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잠수함이든지 침투를 했다면 그 침투한 내용이 이지스함 소나 탐지 거리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지스함이면 이지스함에서는요 그 견인 소나라고 그래서 굉장히 길게 끌고 다니는 소나가 있습니다. 이 소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탐지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120km 지점을 기준으로 원을 하나 그려보겠어요. 이 원의 반경은 120km와 170km 중간쯤을 했습니다. 중간쯤으로. 170km면 이만큼 더 넘어가겠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소나 탐지 거리를 약 100 소나 탐지 거리를 약 140km 정도, 150km 정도로 선을 그어놨을 때 이지스함의 소나 탐지 거리가 160km이므로 여기서부터
반경을 그리면 여기가 소나 탐지 거리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잠수함 훈련을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북한 잠수함이 침투를 하잖아요.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기가 북한의 잠수함 기지예요. 기지에서 잠수함이 출발을 해요. 출발하는데 어떻게 국방부가 얘기를 했냐면 잠수함이 이렇게 서해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우회 침투를 해서 천안함을 공격하고 다시 그 루트를 따라서 서해로 나가서 뺑 돌아서 복귀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 이지삼 석대가 훈련 중인 훈련 구역 반경, 소나 탐지거리 반경 내에 북한의 잠수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탐지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탐지가 돼야죠. AP통신이 120km 지점에서 훈련을 했다고 그러면 탐지거리가 160km니까 출발할 때부터 깜빡깜빡 전체가 쭉 잡히지는 않았을지라도 출발할 때부터 깜빡 보였다가 깜빡 안 보였다가 조건이 좋으면 깜빡 보였다가 조건이 안 좋으면 쭉 안 보였다가 하면서 드러나겠죠. 잠수함 출발할 때부터 그 루트는 정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지삼 소나 탐지 거리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국방부가 120km에서 훈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북한 잠수함이 침투했다고 그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이 탐지가 안 됐다는 사실을 탐지가 안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이지삼 소나 탐지 거리 내에 있으므로 정말로 잠수함이 왔다면 석대의 이지스함이 잠수함을 탐지했을 것이다. 그 자료를 내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놔야죠. 이지스함이 석대나 있는데 매뉴얼 안에 있는 소나 탐지 거리 안에 북한 잠수정이 들어와 있으므로 반드시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북한 잠수정이 들어와서 침몰을 시켰다고 하면 이 자료부터 보여줘야 돼요. 자, 이지삼이 석대가 다 캐치했어. 그 중에 한 대라도 캐치했어. 자, 이게 증거야 라고 이 자료를 보여주면 확실한 증거가 되죠. 물론 그 자료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순간 더 뒤집어지겠지만 어쨌든 소나 탐지 거리의 문제 때문에 국방부는 170km 떨어져 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의 말을 따라보자고요. 한번 170km 떨어진 곳에서 정말로 훈련을 했다고 믿어보자고요. 170km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자, 잠수함, 이 훈련이 잠수함 추적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여기서 훈련을 오늘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 잠수함 추적 훈련인데 이 장소에 가만히 있으면서 훈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되고 그 도망가는 걸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잠수함 추적 훈련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자, 추적훈련을 한국의 최무선호가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남쪽으로 도망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남쪽에는 선박들이 아주 많을 거 아닙니까? 평시에도 많이 오가고 어선, 상선 뭐 이런 게 많이 오가기 때문에 남쪽으로 못 간다고 보여요. 훈련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서쪽으로 가보죠. 서쪽으로 훈련을 하면 여기가 중국이에요. 생각보다 요 지금 살짝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영토예요. 여기 조금 보이는 게 이게. 그러니 중국 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국 쪽으로. 그리고 너무 넓어서 최무선호가 그냥 휙 돌려서 어디로 숨어버리면 망망대해 못 찾을 가능성도 있고 중국 경비함이 여기 줄줄이 있겠죠. 이렇게 쫙 어선, 중국 어선도 여기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안 돼요. 갈 곳이 어딥니까? 이 지점에서 훈련을 해서 갈 곳이라고는 이 정도의 구역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백령도를 향해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서 백령도를 향해서 도망을 가고 백령도를 향해서 추적을 하면 북한을 타깃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그 조류, 해류, 지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습득하면서 뭐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령도 쪽으로 도망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훈련 루트라고 봐야죠. 자, 이 대잠수함 훈련은 알려진 것은 2010년 3월 25일 오후 10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고 나기 전날 저녁 10시. 그러면 천안함 사고가 26일 저녁 9시에 났으니까 약 23시간 동안 움직인 거예요. 천천히 움직여도 23시간 동안 추적 훈련을 했으면 백령도 근해, 백령도 바로 옆까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최무선호가 도망가고 콜롬비아 핵추진 잠수함 콜롬비아가 추적을 하고 이지스함 석대가 추적을 하고 한국의 군함들이 추적을 해서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사실상 120km도 170km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국 이지스함들의 소나 탐지 가능 구역은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겠죠, 최소한. 완전히 북한의 잠수함 기지서부터 완벽하게 탐지 거리 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여기를 북한 잠수함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안함은요, 미군과 한국군의 이지스함의 소나 탐지 거리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북한 잠수함이 침투를 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이지스함의 소나 탐지기에 적발이 됐어야 된다. 만약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와서 침몰시켰다면 우선적으로 이지스함 소나 탐지기에 자, 이렇게 잡힌 게 나타나 있지 않냐라고 먼저 제시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 뜻이죠. 제시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이지스함의 소나는 북한의 잠수정을 탐지했어야 된다는 제 논리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